보상금을 제한을 받으실 텐데 잘못하시면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보상금을 올릴 수 있는지 충분히 전문가와 협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내 토지의 일부만 수용이 됐다면 추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 잔여지도 수용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알고 가시면 토지 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내 토지를 뺏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신청사 토지 보상금 70%라는 기사를 보고 이제 연말까지 수용 재결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 토지가 개발 지역에 포함되었다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습니다. 내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이 돼서, 노지라고 하더라도 개발 지역에 포함이 돼서 보상금을 제한을 받으실 텐데 잘못하시면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사업 인정 고시가 내려지고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해서 좀 아시면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보상금을 땅의 규모에 따라 몇 억 더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 최대화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인정 고시 주체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인지 LH인지 지자체에서 보낸 공문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보상 기준일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상 기준일은 사업 인정 고시일이에요, 통상. 그런데 공익사업인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약간씩 다르므로 그와 관련된 내용은 공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받으시면은 이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면은 이 감정평가사는 시행사 측, 개발자 측이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상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요.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의 70%로 처음에 공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의신청, 수용재결, 이의재결 절차를 통해서 적게는 5%, 크게는 12%씩 단계를 거칠 때마다 보상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감정평가는 처음엔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 주체가 먼저 통보,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보상금이 5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50%에서 60%로 끌어올리실 수 있을 거고, 이의재결, 수용재결을 하실 때마다 10%씩 단계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전략으로 하셔야 됩니다. 토지 보상금의 기준일은 사업 인정 고시일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후로 개발 소식을 듣고 이제 투기꾼들이 몰려들겠죠. 그러면 토지 지가가 상승을 할 텐데 이거는 보상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토지가 소유주가 증축을 한다든지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가치를 상승시킨 게 아니고 투기에 의해서 오른 거기 때문에 불로소득이고 이 내용은 보상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잔여지 수용 청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땅이 많이 있는데 일부만 개발에 사용되고 잔여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각형 토지가 있는데 삼각형 부분만 고속도로 개발에 이용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삼각형 부분은 수용을 할 것이고 그 외 삼각형 부분은 수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데 아무도 사지 않을 토지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도 함께 수용을 해주세요 라고 국가에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 보상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에서 일단 이 정도면 돈 많이 주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듣고 함부로 협의서에 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보상금 금액을 처음 통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수용 재결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행정소송법상 기한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보상금을 올릴 수 있는지 충분히 전문가와 협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용 재결 소송을 진행하시면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새로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명은 개발자 측 감정평가사, 그리고 한 명은 우리 감정평가사, 한 명이 더 있어서 총 세 감정평가사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다시 산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초기 제한받은 금액보다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주의 말만 듣고 덥석 서명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비교표준지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이랑 토지의 지형, 이게 어떤 토지인지, 농지인지, 맹지인지, 산지인지 여부에 따라서, 임야인지 여부에 따라서 보상금 액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감정평가사를 아는지가 중요하고, 협력 감정평가사를 알고 있는 로펌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행정법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고 민법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하셨으면 이게 비진 의사라든지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되게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문에 서명하실 때는 신중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내 토지가 개발 지역에 포함됐고 수용 대상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공문을 받으시면 보상 기준 1을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추후 보상금을 받으셔서 근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겠죠. 이 금액에서 더 올릴 수 있는지. 이제 내 토지의 일부만 수용이 됐다면 추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 잔여지도 수용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알고 가시면 토지 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내 토지를 뺏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보상금이 적정한지, 혹시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받을 수 있는지, 쓸모없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원법률사무소는 인근 감정평가사님들과 협약을 맺고 있어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